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사실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기술주의 흐름들이 먼저 일정한 수준의 어떤 추세로의 복귀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우나 이제 우리 코스피도 이제 올라오는 형국인데 심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보면 이제 추세대로 좀 복귀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자리인가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직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오늘 코스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간망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많은 건 맞지만 시장에는 이제 상승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일목균형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격이 좀 나와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승각도가 가팔랐고 갭 상승이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유방 회원들한테는 관망을 하겠다. 거의 뭐 관망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요 근래 매매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로 끌어올렸는데 막판에 한 8천억 정도, 8,400억 정도로 선물을 끌어올렸는데 물량을 다 던지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한 1,200억으로 동시에 끝났어요. 그걸 다 기관이 받아주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다가 그 물량을, 매도를 하다가 그 물량을 받아버리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주가를 끌어올려서 그 손실폭을 메우는 매매를 한 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준 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크게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번 상승장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받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과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럴 때는 잠시 숨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을 좀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제가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드려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목균형표하고 추세선 두 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처음 하락했던 요 자리부터 어저께까지 76이었어요. 76이었고 오늘이 출발부터 52, 위기의 위치에 있어요. 위기에 위치해 있는데 갭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러니까 갭이 4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오늘 갭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번에 급락할 때 있었던 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2191이었어요. 그걸 저스트하게 찍어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 갭을 다 메워줬기 때문에 일단 상단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특히 후행 스팬을 보시면 여기서 1, 2, 3가 하나 나오고 끄트머리에서 다시 1, 2, 3 연장선에서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관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고 이격을 열어줘야 가지. 만약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 공포스러운 절벽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절벽장을 피해서는 아마 이격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 생각이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되 현재 기술적 분석상은 그렇습니다. 특히 고점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하게 되면 현재 요 지점이죠. 또 후행 스팬 연결도 여기죠. 그 다음에 과거 여기 보시면 요 저점.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선을 딱 쳐버리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치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라서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격을 좀 열어주는. 상승이 너무 가팔랐잖아요.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갭을 좀 메워주면서 이격을 줘서 목표치를 높여주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이 좀 개인적으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뭐 삼성전자 올라와주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모습도 한번 잠깐 좀 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건 55,000원 정도까지인데 이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장에서 일단 주가를 땡기기 위한 노력을 한 것까지 좋지만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으면 밀리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슈팅이 많이 들어온 상태니까 저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털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털 기회를 누군가 준 거고 그 상황에서 주가를 진짜 말도 안 되게 3일 만에 뭐 100포인트 넘게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관망을 좀 해서 좀 못 먹어도 시장 방향성을 좀 확인해보는 전략도 괜히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뭐 더 갈 때 가더라도 확인하고 하는 매매가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다 깨져가고 1,400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이 대부분이실 테니 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라온 거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관망 모드를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렇다. 특히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원달러가 되게 중요한데요. 원달러가 지금 1217원이에요. 그래서 1200에서 1234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달러가 더 내려와야만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소지가 크잖아요. 그럼 원달러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으면 위험자산은 피하는 게 맞죠. 특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입니까? 환율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이제 강세 쪽으로 왔어요. 제가 환율을 보면서 환율이 더 깨지기는 일단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요 추세선은 1, 2, 3가 요 자리인데 여기서 봐야 할 건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20주선입니다. 20주선이 지금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죠? 우상향입니다. 누워야 합니다. 누워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원달러가. 20주선이 누워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폭에서 이 정도의 행보가 또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원달러는.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 어쩌면 다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원달러가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20주선이 올라오고 있으니 여기서 20주선이 누워서 20주선을 깰 수 있는 힘을 키를 또 하는 시간이 이격을 벌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생각했냐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때 아주 짧은 순간에 목표치를 채워버리면 꼭 그런 결과가 과거에 왔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딱 그 상태예요. 아까 제가 보다가 이제 설명을 다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4일 만에 가파르게 이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이거 올라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4일 만에.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올 때는 항상 보면은 목표치를 빠르게 채우고자 하는 시장 주도자의 의도가 내포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원달러가 더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달러가 완전히 붕괴되는지 확인하고 따라가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 20주선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의 위치의 의견이고요. 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뷰는 뭐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가파른 상승과 목표치가 너무 빨리 온 거에 대한 원달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시장을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하죠. 미국 이제 200일선 터치하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은 200일 넘어서 완전히 날라버려서 아마 어저께 그저께까지 아마 시장에서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멘붕이었을 겁니다. 수급, 뭐 포지션 모든 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대단한 상승이었는데 미국은 더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 미국이 요즘 굉장히 시위나 이런 문제로 걱정이 많죠. 그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이제 민간 고용이 좀 개선됐다, 뭐 이 정도 개선됐다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인데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일단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오늘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키높이가 상당히 좀 벌어졌죠.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3일 동안에 거의 7% 올랐지만 미국은 약 2, 3%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키높이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미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지쳐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오히려 미국보다 독일과 일본이 더 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도 자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제가 관망 상태에서 혹시라도 눌림이 들어온다면 미국도 같이 눌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장을 지금
꼭 선도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추경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린 국내장이지만 그 추경 효과가 이틀 만에 6%, 7%를 끌어올릴 만큼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단기 관망 모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셨고요. 지수 한번 빠르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승폭이 이제 조금 초반 상승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코스피 2170이고요. 코스닥은 742선에서 코스피 1%, 코스닥 0.7% 상승세로 진행됩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